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미얀마 국경을 넘어서 태국에 도착해서 그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가지고 그 버스 진칸 예, 밑에 글로 들어가게 돼요. 그 버스가 방콕으로 가는 버스였어요. 이렇게 영어로 방콕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숨는데 그 버스가 가다가 서니까 그 군인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검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밑에서 틈 사이로 봤죠. 보고 나서 이렇게 숨어서 방콕까지 갔는데 그 방콕이 날씨가 너무 습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우나 같았어요. 치앙마이 뭐 이쪽은 그나마 괜찮은데 방콕은 그때가 제가 2월 달이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게 습한 거예요.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를 잡아가지고 한국 대사관으로 가달라고 하니까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저를 한국 대사관까지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띵동 하고 배를 눌렀더니 거기서 한국 그 서기관님이 나오셔가지고 택시비 주고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서기관님이 저보고 이렇게 어디서 헤어지고 이렇게 부모님 막 처음에 조사를 하더라고요. 하고 나서 너희 엄마 아빠가 잡혀야 될 텐데 산속에서 고생하면 안 되는데 잡혀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하면서 제가 지도 어디에서 헤어졌다고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딱 그어가지고 그 미얀마 그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팩스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서기관님이 여기 잠깐 기다리래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어떤 아가씨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더니 저를 보더니 할머니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뭐 드실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할머니라고 해서 이렇게 주변 봤는데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할머니라고 지금 하는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네 할머니 이러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갔어요. 가가지고 딱 거울을 봤는데 정말 할머니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몇 달 동안 산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새까맣고 살이 이렇게 확 빠져버리니까 8kg, 6kg 이 정도로 확 빠져버리니까 이게 주름 이게 이렇게 내려갔더라고요, 피부가. 그리고 머리가 일단 먹지를 못하니까 이게 푸시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내가 먹지를 못하니까 옛날에 탈북할 때 그 모습보다 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할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할머니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조금 기운 차리게 음식을 먹고 서기관님이 저를 데리고 그 방콕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더라고요. 예, 어떤 한인교회 갔는데 목사님실로 저를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탈북민이 한 명 더 오셨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는데 그 목사님이 되게 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직업이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셨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부산 사투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또 울컥하는 거죠. 할머니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18살인데 할머니 아니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몇 살이냐고 물어서 그 생일을 말했죠. 18살이었더니 우리 첫째 딸이랑 동갑이네 하면서 목사님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애기 18살이라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18이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더니 서기관님이랑 얘기하시더라고요. 저기 어디 그 여자 2분 사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일단 가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처음 배정받은 곳이 그 탈북민 여자 2분, 예, 2분이 사는 그 방에 들어가 살게 돼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오면 이게 집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걸. 그러니까 제일 싼 동네에 잡아주는데 저희한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찬물, 더운물 다 나오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태국이라 더우니까 좀 이렇게 개코도 살고 이렇게 도마뱀도 막 같이 살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덥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샤워를 하고 거기 좀 누워 있었죠. 그 첫날은 괜찮았어요. 첫날은 괜찮았는데 두 번째 날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새로 북한에서 이렇게 여자애가 왔는데 진짜 18살인데 할머니 같다.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걸어왔다 하니까 그 교회 집사님들이 그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와서 보고 너무 짠한 거예요. 제가 18살에 부모님하고 헤어져가지고 혼자 그렇게 걸어 내려왔다니까 너무 짠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좀 이게 엄마 같은 집사님들이 저를 데리고 나가서 백화점에서 막 옷 사주고 치약, 칫솔 뭐 생필품을 다 사주고 막 신발 사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게 제일 그러니까 탈북민들은 백화점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대사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생활비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로 빠듯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생필품 사야 되고 하니까 야시장 같은 데 가서 제일 싼 옷을 사다가 입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머리밴드 이쁜 거 사주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막 속옷까지 다 막 백화점에서 사주시는데 저는 그때 그 집사님이 저 그 뭐 오셔가지고 가자고 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백화점에서 사주는데 집사님이 좀 정신줄을 놓고 막 이렇게 짚는 그 모습을 봤어요. 예. 제가 너무 짠하고 딸 같고 이러니까 정신줄을 놓고 막 그냥 이것저것 다 사주고 싶은 거예요. 파리 새끼. 아오지 언니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버릇이 없어서 호주 파리들은 버릇이 없어요. 아무튼 정신줄 놓고 쇼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사줘가지고 제가 이따만큼 들고 방으로 갔는데 문제는 그 탈북민들이 옆방에도 살고 우리 방이라면 양 옆방에서 막 사는데 거기에는 막 이렇게 성전환 수술을 한 남자들 있잖아요. 트랜스젠더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도 살았어요. 좀 약간 좀 이렇게 싼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약자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막 백화점에서 쇼핑한 쇼핑백을 들고 들어가니까 탈북민들을 보기에는 너무 제가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뭐 입장 바꿔 생각해도 우리는 막 이렇게 왔는데 누구 하나 와가지고 막 뭐 사주고 나가자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 다음날 또 와서 나가자고 이런 게 없는데 쟤는 그 할머니 같이 생긴 애가 못생겨가지고 아니 그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제가. 특히 저랑 그러니까 나이 또래 이렇게 딸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저를 좀 미워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랑받는 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3일째 된 날, 그 같이 살고 있는 그 탈북민 여자분 2명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한 분은 좀 통통하고 여성스러운데, 한 분은 되게 좀 약간 남성틱했어요. 남자 같았어요. 근데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제가 3일째 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열흘은 일어못 났어요. 계속 누워서 잠만 잤거든요. 근데 3일째 됐는데 저를 툭툭 치면서 야 남자친구 있어? 하고 묻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산속에서 죽다 살아남았는데 남자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하면서 전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자겠다고 내버려두라고 하니까 아니 그가 진짜 북한말로 아니 이간나가 언니가 말하는데 대답하라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 있던 그거를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 그때 이거 뭐지? 북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언니가 말하는데 근데 대답을 안 하고 대답하라고 이러는 거에서 아니 왜 이러냐고 그거 알아서 뭐하게요. 저 좀 피곤하다고 자겠다고 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건 너 이리 와봐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좀 이상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발로 걷어차는 거여서 저도 일어났죠. 일어났더니 막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정말 서 있으면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몸이. 밥을 먹는데 밥을 이렇게 먹을 힘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음식을 씹을 때 눈을 감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몇 달 동안 산속에서 먹지 못하고 굶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력으로 버텼는데 방콕에 도착하니까 완전 정신줄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그냥 밥 먹기도 싫은 거 계속 누워 자고 싶은 거예요. 겨우 씹었어요. 겨우 음식을. 근데 저한테 그렇게 시비를 거니까 저는 어떻게 뭐 때릴 힘도 없고 그냥 막 맞는 거예요. 저는 막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밀려나다가 저를 베란다까지 밀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죽으라고 막 저를 그러니까 술을 마신 것 같아요. 저를 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여기서 떨어져 죽겠다 이런 생각에 소리를 지르면서 그
옆에 베란다, 옆집 베란다가 이렇게 이만큼 기둥이죠. 그걸 딱 잡으면서 옆집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근데 옆집에도 탈북민이 살고 있었는데 그 옆집에 탈북민 그 아저씨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애기 데리고 왔는데 그 아저씨가 제가 중국 위에서 만났던 아저씨예요. 그 아저씨가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참 저는 그때 좀 야속한 게 그 아저씨에게 제가 짠주증도 만들어주고 그 거류증이라고 중국에서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도 알거든요. 아는데 모든 그 탈북민들이 좀 저를 시기하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저를 보호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무슨 일이냐면서 저를 이렇게 팔을 잡아서 당겨가지고 다행히 떨어지지 않고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와, 그때 너무 분한 거예요. 어디 저렇게 막대 먹은 사람이 있을까? 아직도 북한에서 북한은 뭐 법이 없잖아요. 주먹이 센 놈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법보다 주먹이 앞에 있다고. 아니, 어디 저런 여자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저는 힘이 없으니까 맞았잖아요. 얼굴이 막 시퍼렇게 된 거예요. 저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제가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교회 갔어요. 새벽기도.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그 목사님실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울면서 목사님하고 울면서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얼굴이 그냥 막 퍼런 거예요. 맞아가지고 왜 이러냐고 금영아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딸 같은 애가 혼자 목숨을 걸고 넘어왔는데 우리 딸이면 저렇게 걸어왔을까 목사님이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언제 한 3, 4일 만에 막 맞아가지고 막 시퍼래가지고 뭐 울면서 들어오니까 목사님 금영아 무슨 일이야 하고 이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같은 방 언니들이 저 때렸어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단 울지 말고 여기 목사님 그 실에 소파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거기 온 탈북민들이 다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뭐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온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18살짜리 애가 혼자 이렇게 넘어온 건 기적이거든요. 근데 애가 저게 저 어떻게 제대로 이제 좀 살아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 애를 때렸으니까 불쌍한 애를 때렸으니까 목사님이 막 화가 난 거예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애 2명이 왔는데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술 먹고 전날 저를 때렸잖아요. 그럼 저한테 사과할 줄 알았는데 저 한국 사람한테 가가지고 고자질했다고 하면서 탈북민들이 와 저 고자질했다고 저거 스파이라고 이러면서 그 여자가 막 이것도 쌍꺼풀 졌어요. 남자처럼 머리를 깎고 눈이 이따만 해가지고 막 이건 나 어디 갔냐고 이건 나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막 교회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건 너도 이리 오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공군 출신이에요. 막 낙하산 타고 막 떨어지고 막 이러신 분인데 목사님 화가 있는데 당신들 막 다 이게 북한 사람들 모아놓고 당신들 여기에서 이렇게 싸우고 이러면 내가 한국 못 가게 하겠다고 막 목사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런 폭행하고 이런 범죄자들 받아주는 데 아니라고 하면서 그 여자 2명을 불어다가 막 화를 내신 거예요, 목사님이. 사실 목사님 보기엔 제가 너무 불쌍했죠. 왜냐면 탈북민들도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또 북한 여자 1명이 왔대 하니까 몇 살이야 하니까 한 60 먹은 할머니 그렇게 제 모습이 초라해서 집사님들이랑 그렇게 저를 막 불쌍히 여기고 이러고 사줬는데 그렇게 질투해서 때리니까 목사님은 화가 엄청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2명을 해서 당신들 한국 못 가게 할 거라고. 나는 대한민국은 이런 범죄자들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네, 막 탈북민들이 모여가지고 막 저한테 막 하다가 무서워. 저는 왜 제가 욕을 먹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진짜 걸어갈 힘도 없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떤 할머니랑 손녀랑 같이 사는 그 집에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그 할머니는 더 한 거예요. 그 할머니는 너무 말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니까 계속 이렇게 어느 언니나 뭐 어느 가족이나 이런 집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 혼자 이렇게 방을 하나 배정해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탈북민들하고 같이 사는 그 오피스텔에 안 가고
교회에서 제가 그 의자에서 교회 그 의자에서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사관에서는 저한테 생활비 그 주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 돈으로 그러니까 교회 앞에 쌀국수집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 앞에서 쌀국수집에서 음식을 해결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시면 또 뭐 목사님이 오시면 또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막 목사님실 가서 놀다가 또 교회에서 놀다가 이러다가 그 위에 5층에 그 태국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태국 가족이 살고 있는데 애가 한 4명이었어요. 교회가 5층이었거든요. 교회 청소를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 가가지고 그 애들하고 처음에는 말도 모르는데 가서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고 청소하는 거 막 도와주고 그러고 살게 돼요. 예.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북한 말로 꽃제비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길에서 뭐 자기도 하고. 막 어느 날은 길에서 자고 있는데 뭐 코끼리가 오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 도망가고 제가 그렇게 방황을 하게 됩니다.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